강의사는 증시 각도기. 네, 안녕하세요. 젊은 투자 증시 나침반 안지원입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쉬운 투자 각도기 곽상준입니다. 네. 네. 오늘 아침에 상당히 흥분된 고조된 분위기 속에서 말씀을 드렸는데 네. 장은 아무 일도 없는 듯한 거의 축포를 쏘셨거든요. 축포를 쐈는데 몇몇 업종만 축포에 반응해주고 전반적인 분위기는 그냥 조용한. 네, 우리는 브라질이 아니었어. 아, 브라질은 엄청나죠. 브라질 엄청 올라서 이거는 야 됐다 이제 원재료 그러니까 원자재 국가들 이제 난리 났으니 자 신흥국 모두가 이제 수혜를 받을 것이다라는 개념들이 있었는데 한국은 선진국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렇죠. 브라질 시장은 거의 코인처럼 움직이는 것 같아요. 주식시장 변동성도 하루에 뭐 1, 2%는 쉽게 움직이고 네. 환율도 그 정도로 움직이더라고요. 환율이 1.5% 움직였어요. 예. 근데 뭔가 조짐 이상은 분명히 맞습니다. 이렇게 그 신흥국 통화가 이 정도 움직인다는 거는 뭔가 사람들이 느끼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네. 제가 가끔씩 너무 빨리 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하루 이틀 있다가 나오는 경우도 있으니까 아직 안심하지 마십시오. 네. 코스피는 오늘 조용했습니다. 0.07% 플러스로 마감했고요. 코스닥은 0.35% 마이너스로 기록했습니다. 개인 투자자들이 오늘 코스피에서 3천억 매수, 코스닥에서는 1,800억 매수했고요. 외국인은 코스피에서 300억 매수, 코스닥에서는 1,000억 매도했습니다. 네. 기관은 코스피에서 3천억 매도, 코스닥에서는 700억 매도했습니다. 근데 어제 왜 그렇게 샀어 기관들은? 그렇게 팔 거면? 네. 네. 그러나 어쨌든 지수는 올려줬으니까. 네, 지수는 조금 플러스로 마감했습니다. 아니 어제 많이 올려줬으니까. 어제요? 됐다 네. 치고 외국인들이 들어오긴 들어오는데 나가진 않으니까 그건 다행인데. 네. 그리고 현대기아차가 이제 5월 판매 실적을 발표를 했습니다. 어제 장 끝나고 발표를 했었는데 오늘 말씀드립니다. 5월은 이제 차량용 반도체 여파가 가장 크게 반영이 되는 이제 월이어가지고 다들 주목을 했었는데요. 결론적으로는 선방했다라는 평가가 줄이 있습니다. 국내는 좀 줄고 해외는 늘은 거죠? 그렇죠. 국내는 이제 현대차의 경우에는 62,000대 판매에서 전월 대비로는 11.6% 마이너스였고요. 네. 해외는 26만 1,000대로 전월 대비로는 6.5% 마이너스였습니다. 해외는 좀 선방을 했고요. 기아차는 국내 47,900대 판매로 전월 대비 마이너스 6.3%, 해외는 198,100대로 전월 대비 마이너스 2% 기록했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해외보다는 국내의 하락률이 좀 큰데요. 국내 같은 경우에는 좀 재고가 없는 편이라서 차량 반도체 부족으로 인한 이 판매 차질이 바로바로 좀 데이터에 반영이 된 것 같습니다. 네, 그래도 전체적으로는 이 반도체 부족에도 선방을 했다라는 평가가 많습니다. 네, 전년 대비 이제 5월 기준으로 이제 국내외 판매 대수를 합해 보면요, 현대기아가 각각 42.7%, 49.2% 증가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전년 대비. 네, 그렇습니다. 네, 1월 급등한 이후로 좀 한동안 차량 반도체 이슈 때문에 좀 눌려왔었는데요. 이제 점점 하반기쯤에는 이제 차량용 반도체 부족이 좀 해소가 될 것이다라는 전망이 많이 이제 하나둘 속속 나오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서 자동차 관련 뭐 완성체 업체뿐만 아니라 부품주들도 살짝 움직이는 모양새입니다. 대형주 중에서 저는 개인적으로 제일 좋게 보고 있는 게 뭐냐고 물어보신다면 자동차가 제일 좋게 보입니다. 네. 네. 실제적으로 점유율도 늘어났고 그 다음에 호평도 상당히 높고, 그리고 저희 우리 구독자분들 중에 댓글도 보여주셨지만 렌트카에서 예전에 한국 차가 뭐 더 많이 주차돼 있고 일본 차는 빨리 나가고 이랬는데 요즘 반대 현상이 좀 나타난답니다. 네. 한국 차가 먼저 나오고 일본 차가 서 있대요. 사실상 좀 멋있는 거 타고 싶겠지. 디자인 또 까시는 건가요? 그럼 좀 분발을 바랍니다. 열심히 하긴 하는데 굉장히 미래지향적인 것 같아요. 그렇죠. 현대차는 이제 디자인 쪽은 이제 해외에서 많이 이제 인재를 영입을 해오잖아요. 피터 슈라이어부터 시작했죠. 그렇죠. 네. 근데 일본은 많이 안 그런가 봐요. 모르겠어요. 도대체 왜 그런지. 원래 약간 갈라파고스적인 성향이 있어서 본인들은 되게 좋다고 느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그러잖아. 너무 미래지향적이야. 2080년 모델을 가지고 왔어. 2080년. 이게 느낌이 없어. 저건 도대체 뭐지? 만화 영화인가? 아직 뭐 와닿지는 않습니다. 일본 차. 네네. 뭐 하지만 성능은 좋죠. 내구성이 뛰어나죠. 네. 내구성이 뛰어납니다. 절대 고장이 안 나는 차, 토요타. 뭐 이렇게 알려져 있잖아요. 타보신 분들은 뭐 다른 차로 뭐 바꿀 수가 없다고 많이 하시던데요. 그래서 그 기술적 장인과 장인 정신에 대한 자부심이 일본을 망친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변화를 받아들이지 않으니까. 전기차가 느렸잖아요. 그게 제일 그렇죠.
제가 보기에는 그 내연기관의 동력 성능이 아무리 뛰어나고 좋고 그래도 일단 기본적으로 한 3분의 1 정도 부품수가 줄고 단순화되면 고장이 덜 날 수밖에 없어요. 네. 그래서 계속 하나 드리는 말씀이지만 전기 제품이 고장이 납니까? 잘 안 나죠? 노트북 같은 거 중간에 고장 나는 일이 별로 없잖아요. 네. 그러니까 오히려 뭐 야외의 내구성 같은 것들이 좀 문제이긴 합니다. 자동차는 그런 것들까지 잘 커버가 된다면 고장이 덜 나요. 그러면 그 동안에 가지고 있었던 미국의 헤게모니 같은 거 쉽게 얘기하면 우월적 지위가 상당히 많이 전기차에서 흔들릴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게 문제예요.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어저께 수출 데이터 이제 수출이 전년 대비 45.6% 증가했다 말씀드렸는데요. 품목별 데이터가 공개가 됐습니다. 네. 5월달 품목은요, 자동차 부품이 182% 전년 대비 올라서 1등을 했고요. 석유 제품 164%, 그다음에 석유화학이 95%, 자동차 94%, 가전 89%, 철강 63%, 뭐 섬유 무선통신기기, 디스플레이 전부 다 막 두 자릿수로 상승을 기록을 했습니다. 네. 4월 달도 보면요, 자동차 부품이 100%로 1등을 했고요. 석유 제품이 96%로 2등, 석유화학이 82%, 1, 2, 3위가 똑같습니다. 4월 달과 5월 달이. 그래서 이 4, 5월 달 수출 데이터 중에 이 세 개가 굉장히 좋기 때문에 2분기 네. 실적이 좀 기대가 네. 해볼 만하겠죠. 그리고 석유화학 같은 경우에는 스프레드가 유지가 되는지 한번 확인이 필요해 보이고요. 정유주는 안 그래도 주가가 좀 많이 오르고 있습니다. 최근에 유가가 많이 올랐기 때문인 것 같습니다. 미국에서는 오늘도 하루에 3%씩 에너지가 올랐어요. 네, WTI가 어느새 67불을 넘었더라고요. 그러니까 2년 반 만에 최고치를 기록을 하고 있고. 네. 그래서 원자재 가격이 이렇게 오르는 게 좀 이상하다는 거예요. 계속 말씀드리지만. 네, 그리고 자동차 부품 같은 경우에는 이제 자동차 분야와 함께 이제 하반기에 차량용 반도체 부족 문제가 좀 해결 모드로 가면은 좀 업사이드가 기대가 됩니다. 네. 그리고 오늘 사실 가장 깜짝 놀랐던 거는 종목 단으로 봐도 업종으로 봐도 여행주, 항공주였습니다. 네, 미국에서도 크루즈 관련주 이런 것들이 많이 여행 관련주들이 네, 많이 올랐습니다. 어제 많이 올랐는데요. 어저께 또 괌하고 사이판 노선 이제 시작으로 국제선 재개할 것으로 기대가 되죠. 네. 그리고 백신 접종자에 한해서 7월부터는 여행을 허용해 준다고 하니까 오늘 티웨이 항공이 21%, 네. 한국공항 7%, 제주항공 7%, 진에어 7%, 한진칼 7%, 대한항공 6%. 정말 많이 올랐고요. 하나투어가 5%, 모두투어 6% 야, 이렇게 올랐습니다. 네. 그리고 끝이 없네요. 백신 맞고 아프답니다. 네, 건강한 그런 얘기가 사람일수록 많더라고요. 더 아프다는 설도 있더라고요. 건강할수록이요? 네. 건강한 사람들이 더 아픈다. 나이가 어릴수록 아프다는 얘기도 있는 것 같고요. 그게 그거 아니야. 보통 어리면 건강하죠. 뭐 보통 그렇죠. 물론 저는 30대 때 골고루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운동을 하게 된 계기가 되긴 했는데요. 곧 죽게 생겼다, 뭐 이런 느낌 들어가지고. 그럼 지금 맞으면 아프시겠네요. 아니에요. 최근에 이 유튜브 하면서 제일 버려진 게 저희 허벅지가 산산조각이 났습니다. 제 느낌상으로는 2인치 반 정도가 줄은 것 같아요. 그거 아시잖아요. 육체미 선수를 보면 허리보다 허벅지가 더 굵었다는 둥. 저도 허벅지 맞춰서 바지 차 입지 않았습니까? 그럼 허리가 너무 큰 거야. 아니 어떻게 허리를 이렇게 크게 만들어? 근데 요즘 그게 맞아요. 큰일 났습니다. 많이 찌셨군요. 아니 허벅지는 줄었다고요. 허벅지만 줄고 허리는 늘었습니다. 안타깝죠. 안타깝습니다. 네. 근데 남자들은 허리가 이래도 32, 저래도 32. 왜냐면 배꼽 위에다 안 올리고 배꼽 밑으로 내려가면 계속 32로 살 수도 있어. 배꼽 위로 하면은 38일 입어야 되는데, 근데 또 배꼽 위로 가면 아저씨 바지가 되잖아요. 그렇죠. 네. 네, 그렇습니다. 네, 삼성전자 관련된 소식인데요. NH에서 목표가를 좀 하향시켰습니다. NH증권 도현우 연구원이 목표가를 기존에 11만 원에서 9만 5천 원으로 하향시켰는데요. 최근에 이렇게 삼성전자 목표가를 내리는 리포트가 좀 많이 줄을 이었던 것 같습니다. 네. D램 수급 호조로 업체들이 투자를 늘려서 하반기부터는 D램 공급 증가가 예상이 되고요. 이는 2022년 수급에 부담을 줄 것이라고 전망을 했습니다. 연간 D램 출하량은 삼성전자가 전년 동기 대비 24% 증가, SK하이닉스가 20% 증가, 마이크론이 26% 증가할 것으로 예상을 했고요. 비대면 수요로 이제 현재 양호한 PC와 서버가 내년에는 수요 가시성이 다소 낮은 상황이라고 언급을 했습니다. 그리고 삼성전자가 14나노 D램, 176단 3D 낸드 등의 최신 공정에서 전략 차질로 투자 확대 적기를 놓쳤기 때문에 지금 시장 점유율이 계속 하락하고 있다는 점을 리스크로 지적을 했습니다. 이거 새로운 뉴스네요. 네. 네, 1월 달만 해도 목표가를 상향시키는 리포트가 좀 줄을 이었는데 몇 달 안 돼서 정반대로 이제 목표가를 좀 하향시키고 있는 모습입니다. 여기서 이제 투자자분들한테 드리고 싶은 말씀이 하나 있습니다. 애널리스트가 신이 아니에요.
물론 잘 정확하게 그것까지 예측해서 하시는 경우들이 있는데 애널리스트는 사람인지라 주가가 올라가면 기분이 좋아져요. 덩달아 목표가도 올라오죠. 네. 핑크빛에 나도 물들죠. 시장의 말이 그거 아니겠습니까? 시장은 이제 보는 사람으로 하여금 가슴이 뛰게 만드는 그런 묘한 사이렌 같은 재주가 있죠. 그죠? 그래서 그 시장을 어떻게 하인처럼 다룰 수 있는지가 투자자의 능력치입니다. 근데 이거는 이렇게 이쪽으로 따로 훈련을 해야 되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애널리스트는 기업의 분석을 잘하는 거지 그 시장에 대한 그 대응 방법을 훈련한 사람들은 사실 많지는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애널리스트가 한 얘기가 무조건 다 맞고 너 애널리스트를 이렇게 얘기했는데 왜 이렇게 안 가? 하실 건 아니에요. 그 분석 자료의 타당성은 일대 시장에 대한 내성 그리고 시장을 대응하는 그 방법은 내가 키워야 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반드시 구분점을 두고 보셔야지 애널리스트가 얘기했으니까 다 될 거야 라고 하는 거는 아직 시장에 대한 이해가 없는 거고 시장에 대한 이해가 없으면 시장을 지속적으로 이기기 어렵죠. 이건 업계에 계신 분들에게도 드리고 싶은 말씀입니다. 네. 그리고 지난번에 이제 대기업 구내식당을 공정위에서 네. 지적을 했었죠. 대기업들한테 일감을 중소기업과 나눠라라고 했는데요. 이번엔 SI 이 시스템 통합업체 각 대기업들이 계열사로 하나씩 두고 있잖아요. 하나도 갖고 있죠. 이것도 이제 중소기업과 나누라고 지시를 했습니다. 현재 그 대기업은 뭐 보안 문제도 있고요, 효율성 문제 때문에 계열사가 지금 담당을 하고 있는데요. LG CNS, 뭐 삼성 SDS, 롯데정보통신들이 각 그룹의 SI를 담당을 하고 있죠. 그렇죠. 지난 28일 공정위는 IT 서비스 일감 개방 자율준수 TF 회의를 열어서 관계자와 회의를 진행했고요. 올해 안에 SI 업종 일감 나누기 자율준수 기준을 마련을 해서 시행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강제가 아니긴 합니다. 하지만 업계에서는 결국 압박에 가깝다고 인식을 하고 있다고 하고요. 그리고 공정위는 내년 5월부터 대기업의 SI 계열사의 내부 거래 현황 공시를 의무화한다라고 계획을 해서 더 압박 수위를 가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네. SI 업체들의 일감은 이렇게 되면은 당연히 줄어들 수밖에 없겠죠. 단기적으로. 그러겠죠. 네네. 당연히 그럴 것 같습니다. 이게 우리가 의도하지 않았는데 네. 마이크가 스테레오로 나가는지 모르겠어. 네. 그 많은 분들이 댓글로 언급을 해주셨는데 네. 저희도 모노로 하고 싶은데 모노 버튼이 없어요. 없네. 좀 더 좋은 걸로 사야 되나 봐. 그런가 봐요. 너무 가성비로 샀어. 좀 그 오디오 전문가분이 한번 연락을 주셔가지고 네. 한번 컨택을 오늘 네. 진행을 한번 했습니다. 오디오 인터페이스를 아주 좋은 걸로 하나 구축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빠른 시일 내에 한번 해결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장비 사는 거는 일가견이 있어요. 쇼핑 중독이야. 이론적으로. 장비 중독이죠. 네. 뭘 또 장비 중독? 그 정도 아닙니다. 소소합니다. 우리 장비 별로 없습니다. 네. 최근 1년에 마이크만 몇 개를 바꾸셨죠? 잘 못 사서 그래요. 처음부터 좋은 거 하나 딱 샀어야 되는데 처음부터 명품. 근데 모르니까 몰라서 못 샀지. 알면 샀었겠죠. 예. 그쵸. 네. 그래서 여러분 드리고 싶은 말 이제 드디어 그 선전 하나 드리면 ISA 계좌가 개설되잖아요. 네. ISA 계좌 중개형. 네. 그게 연간 2천만 원씩 소득공제, 분리과세. 연간 2천만 원씩 납입을 할 수가 있고요. 네. 입금을 할 수가 있고 총 5년 동안 최대 1억까지입니다. 최대 1억까지. 네. 그래서 그거는 우리 그 소득 5천만 원 벌면 그 다음부터는 23년 이후부터는 이제 소득세가 한 25% 내외. 아직 확정된 건 없지만 소득세를 내는데 아직 확정되진 않았지만 네. 23년부터는 아마 네. 지금 세제가 바뀔 텐데 국내 주식으로 돈을 버는 걸 양도소득이라고 합니다. 근데 네. 이 양도소득에 대해서 현재는 비과세이지만 23년부터는 양도소득에 대해서 세율을 한 22%로 적용할 것 같습니다. 현재 해외 주식하고 비슷한 세율이고요. 그러면은 뭐 삼성전자 가지고 내가 돈을 1억을 벌었다. 그러면 이거에 대해서 아주 약간의 공제를 제외하고는 22%를 내야 되는데 너무 네. 아깝잖아요. 네. ISA로 투자를 한 경우에는 면제가 되죠. 200만 원까지는 비과세고요. 그 이상은 제한이 없이 9.9%가 과세가 됩니다. 그러니까요. 그 정도는 이제 절반 언더로 내는 거니까 그래서 저는 일단 2천만 원 준비를 했습니다. 네. 예. 그래서 혹시 필요하신 분들은 23년을 지금부터 해야 매년 2천만 원씩밖에 못 내기 맞습니다. 때문에 하루라도 빨리 해야지 예. 2천만 원이라도 빨리 입금을 할 수가 올해 있죠. 2천 내년 2023년도에 2천 확보해야 6천이에요. 네, 지금 해야 6천부터 이제 시작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거는 해놓으시기를 권해드립니다. 그리고 저희 각도기 TV하고 함께 하시면 돈은 벌리잖아요.
그죠? 우리 손님들이 좀 댓글 좀 달아주셨으면 좋겠어. ISA 수익률 얼마예요? 뭐 IRP. IRP 수익률 얼마예요? 뭐 그다음에 그냥 우리 저 운용 수익률 얼마예요? 이게 공표가 금지돼 있어서 말을 못 하니까 네. 좀 안타까워. 이런 거 할 때 저 새끼들 또 사기꾼들이야. 막 이럴까봐. 사기꾼 아니거든 저희. 근데 그렇게 자꾸 너무 사기꾼은 아닌데 사기를 치려고 친 건 아니야. 내가 보니까 이 업종에 계신 분들이. 근데 하다 보니까 자기도 잘 안 되는 거지. 어려워. 사실은 투자가 굉장히 어렵고 다음에 뭐가 될 건지 상상을 해가지고 조금 이따 다음에 뭐가 될지 얘기 드릴게요. 이런 걸 해서 대응을 해야 되니까 투자가 굉장히 어렵죠. 그런 측면에서. 어렵죠. 네, 그러다 보니까는 잘하고 싶은 일부러 긁어 먹으려고 그렇게 된 건 아니야. 근데 하다 보니까 잘 안 되는 건데 저희는 그걸 약간 돌파를 했으니까 그런 부분들을 근데 공표가 안 되게 돼 있습니다. 불가하고요. 우리 고객님들 중에서 댓글로 한두 마디만 좀 해주세요. 네. 너무 자세하게 쓰시면 안 됩니다. 네. 뭐 최소한 6개월 정도는 운용을 이상을 하신 분들이 그렇죠. 남겨주시면 좋겠죠. 6개월 이하는 아직 멀었지. 자리 못 잡았으니까. 6개월도 사실 너무 적습니다. 네. 어쨌든 그래서 ISA 한번 하시면 좋겠고 저희가 댓글로 IS 문의 그 이메일 열어놓을 테니까요. 네, 문의하시면 네. 연락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모바일로 계좌 개설이 가능합니다. 네. 네. 그리고 이제 BTS 신곡이 버터가 나왔는데 기가 막히더라고. 네. 기가 막혔습니까? 제가 트위터가 좀 강화돼 스피커 교체를 했습니다. 집에서. 나 귀 굉장히 밝다 그랬지 않습니까? 네. 나 오디오 하면 나 오케스트라 연주 들으면 또 장비 바꾸셨어요? 고쳤습니다. 고쳤어요. 돈을 많이 들이고 고쳤어요. 네, 시스템 하나 딱 해서 이렇게 그 복층 방에다가 따로 이렇게 구축을 해서 혼자 어제 딱 듣는데 버터 좋더라. 야, 한국 음악이 이렇게까지 발전을 했구나. 무슨 뜻인지 이해하고 들으시는 거예요? 아니 나는 가락만 들어요. 가락만 듣는데 가락이 기가 막히더라고. 아주 잘하대 진짜. 이게 누가 평가하는 것처럼 비틀즈를 이제 돌파했다. 이거. 이제 그걸 보게 될 것이다. 진짜 와. 이제 영어로 불러야 되겠어? 안 되겠어? 우리가 못 알아듣는 게 나아 그냥. 많은 세상의 젊은이들을 즐겁게 해줘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네. 네. 빌보드 핫백 차트 1위에 진입을 했습니다. 나오자마자 바로 1위에 진입을 했네요. 핫백은 이제 스트리밍, 음원 판매량, 라디오 방송 횟수를 종합을 해서 순위를 정합니다. 네. 그리고 빌보드 200과 더불어서 양대 메인 차트로 꼽힙니다. BTS는 이때까지 다이너마이트, 세비지 러브, 라이프 거즈 온 등에 이어서 버터까지 네 번째 1위를 달성을 한 거고요. 반면에 하이브 주가는 오늘 크게 움직이지 않았네요. 아직까지 이제 그 국제적인 지적재산권에 대한 인식은 아직 없는 것 같아요. 한국 기업들에 대해서 이 이익이 도대체 얼마나 날 거냐 이걸 계산하다 보니까 아무리 이익이 나도 현재 주가의 하이브 주가가 한국 기준으로 보면은 타당치 못한 게 느끼겠죠. 그렇죠. 이익으로는 정당화시키기 힘든 주가이긴 하죠. 근데 이제 계속 말씀드리지만 IP는 한번 만들어 놓으면 무한 복사가 가능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리고 계속 남아요. 아직도 그 007 옛날 거 보는 사람들 있지 않습니까? 그래요. 로저 무어, 쇼 코네리 이런 거. 네. 재밌어요. 나름 나초적 그 낭만이 있어요. 007이. 야 요즘 그거 들었으면 아주 작살날 거야. 하반기 개봉 예정입니다. 또 신작. 그게 만들어진 게 1년 반 지났어요. 딜레이가 된 건가요? 네, 그때 못한 거예요. 그래서 조금만 더 막 그게 이제 또 이제 그 당시에 막 그런 것 때문에 감독 바꾸고 뭐 바꾸고 해가지고 시간이 걸렸어. 그래갖고 내려고 했는데 코로나 빵 터져가지고 못 낸 거예요.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네. 하여튼 이 부분은 우리나라에서 성장할 수 있는 산업이기 때문에 밸류에이션은 밸류에이션이지만 잘 관찰하시고 그 업데이트를 하시면 좋을 것 같고 앞서 잠깐 말씀드렸지만 좀 늦었어요. 늦은 업종 중에 오늘 브라질을 보면서 느꼈던 거는 인플레이션 해치할 수 있는 업종이 음식료가 되겠구나. 음식료. 그래서 음식료 쪽에서 저렴한 기업들을 한번 잘 찾아보면 좋겠다. 이미 일부는 갖고 있습니다만 아직도 좀 공간은 남아있는 듯 합니다. 욕심을 조금 덜 부린다면 조금 바닥의 안정성을 포기하고 욕심을 좀 줄인다면 접근 가능한 음식료 ISA 가입하면 그런 걸 제가 알려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그리고 스튜디오 드래곤이 국내 제작사 최초로 미국 드라마를 제작을 한다고 합니다. 미드라고 부르죠.
네, 지금까지는 한국 드라마를 이제 팔거나 아니면 현지에서 이제 이 한국 드라마를 리메이크할 수 있는 포맷과 권리를 판매를 했었는데요. 네. 여기서 나아가서 현지 배우와 현지 제작진과 함께 현지 시청자 대상의 드라마를 제작을 한다는 겁니다. 거의 이 정도 하면은 그냥 해외 업체라고 봐도 되지 않을까요? 국제적인 회사죠. 예, 그렇죠. 밸류에이션도 재평가 받아도 그럼요. 받을 수 있겠죠. 만약에 중국 것까지 다운받아서 하면 한다고 쳐봐봐. 중국 밸류에이션 우리 중국 공부해봐서 알지만 웬만하면 30배에서 80배예요. 그렇죠. 우리나라 웬만하면 10배에서 20배고. 네. 그러니까 네. 네, 어제 이제 스튜디오 드래곤은 이제 애플 TV 플러스와 미국 제작사인 스카이댄스 미디어와 함께 10부작 미드인 더 빅 도어 프라이즈 이거를 공동 제작한다고 밝혔습니다. 스카이댄스 미디어는 미션 임파서블과 터미네이터 등을 제작한 미국의 대표 제작사입니다. 미드의 보통 회당 제작비가 50억에서 100억 수준이라고 합니다. 전체 그 드라마가 아니라 회당 한 회당이요. 맞아. 엄청나죠. 예. 나 옛날 브레이킹 던인가 뭐 봤는데 마약하는 거 뻥뻥 터지고 난리도 아니더라. 한 편 한 편이 영화더라고. 그렇죠. 우리나라 영화 제작비 수준이 들어요. 엄청난 것 같습니다. 한 시즌을 보면은 500억에서 1000억의 제작비가 예상이 되고요. 국내에서는 보통 최대 제작비 수준이 500억 정도이거든요. 이거를 훌쩍 뛰어넘는 수준입니다. 네. 예, 스튜디오 드래곤은 이번 작품을 시작으로 한 10여 편의 추가 작품 제작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저게 한국 기준으로 좀 비싸서 그런데 저렇게 돼서 저 제작 능력이 키워지면 대단한 회사가 되는 거네. 그렇죠. 디즈니 플러스만이야. 애플 플러스, 디즈니 플러스 무슨 어디 HBO 뭐 다 얘네들하고 손잡아서 하고 싶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렇죠. 가격도 사실 좀 싸지. 어디가요? 스튜디오 드래곤. 우리가 싸겠지. 만들어주는 게 미국 애들보단 더 싸겠지. 그렇죠. 가성비 잘 나오니까. 그리고 기대가 됩니다. 네. 중국 시장만 열린다면 훨씬 더 기대가 되죠. 그렇지. 멀티플 옵션 달린다니까요, 여러분. 중국 시장 열리면. 네. 네. 그리고 이제 주요 기업들이 백신 휴가제를 도입을 하고 있습니다. 네, 백신 휴가제는 백신을 접종한 이 임직원에게 제공하는 약 2일간의 유급 휴가입니다. 현대차 그룹이랑 SK 계열사가 지금 도입을 한다고 하고요. 네. 정부에서는 4월 1일에 백신 휴가제를 도입하면서 민간에서도 적용하길 공고를 했는데 네. 이번에 얀센 백신 예약을 시작으로 점차 도입이 확대된 것 같습니다. 미국이 이제 백신 접종률이 올라간 이후에 현재 1일 신규 확진자가 17,000명대거든요. 이러면 14개월 내에 최저치입니다. 네, 맞아요. 거의 많이 줄었는데요. 우리도 이거를 따라가야죠. 네. 지금 아직도 한 5, 600명 정도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저게 중요한 게 17,000명에 놀랄 게 아니고 하락 추세 시장을 보는 그 포커싱을 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제 없는 거랑 마찬가지야. 미국에서는. 엄청 줄었죠. 확진자가 저렇게 줄어버리면 순식간에 저렇게 줄어버리면 이제 끝났네. 백신만 다 맞으면 게임 끝이네. 이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상화되는 거예요. 주식시장 먼저 이미 정상화됐기 때문에 여행주를 땡기는 것이고. 그리고 현재 한국의 백신 접종률도 빠르게 올라가고 있더라고요. 역시 우리 예상했던 대로 미친 속도죠. 네. 하루에 1.2%씩 올라가. 네. 엄청난 속도입니다. 네. 네. 그래서 빨리 따라갔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EU에서도 비슷한 소식인데요. 7월부터는 EU 회원국끼리 백신 접종자에 대해서는 자유여행을 허용하기로 했습니다. 현재 백신 인증서가 발급된 준비가 된 나라는 불가리아, 크로아티아, 체코, 그리스, 덴마크, 폴란드, 프랑스 정도가 예상이 됩니다. 자, 여행주들은 다 올랐고 여행을 갈 때 보편적으로 많이 쓸 게 무엇인지 한번 고민해봐야 되겠습니다. 지금부터. 네. 그리고 이제 베트남이 지금 현재 코로나 확산세가 좀 심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삼성전자를 비롯해서 여러 이제 스마트폰 관련 전자업체들이 많이 진출을 해 있죠. 네. 한국 업체가 약 150개 곳이 지금 비상이라고 합니다. 베트남이 5월 27일부터 시작된 4차 지역 감염으로 어제까지 누적 확진자가 4,000명이고요. 수도인 하노이에서만 400명 정도 발생을 했습니다. 네. 한국의 이제 전자회사 공장들이 몰려있는 베트남 북부 지역의 피해가 특히 크다고 하고요. 현재 공장이 조업을 중단한 상태고 정부 가이드라인을 충족한 약 8개 회사만 공장을 재가동하고 있다고 합니다. 삼성전자의 베트남 공장도 전 세계 스마트폰 출하량의 약 절반 정도를 책임지는 엄청 큰 공장인데요. 그렇죠. 노동자들의 그 출퇴근이 지금 막힌 상황이라고 합니다. 애플 제품을 만드는 이 폭스콘 그리고 무선 이어폰을 만드는 럭스쉐어 이 공장도 같은 지역에 있다고 하고요. 지난달부터 공장 가동이 중단된 상황이라서 이로 인해서 전 세계 좀 전자제품 공급에 좀 차질이 발생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네. 그리고 김필수 교수님 워낙 그 찍은 내용들이 많아서 주말에 다 그 캐파시티 풀캐파로 돌려도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저녁에 김필수 2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김필수 2부 2부도 나름 재밌어요. 2부도 재밌고 3부가 더 재밌을 거야. 근데 2부보다 3부가 더 재밌는데 하여튼 2부 올라가니까
조금 다른 결로 보시면 돼요. 자동차 전문가, 금융 전문가가 만나서 만드는 콜라보니까 결이 좀 다르실 겁니다. 다른 그냥 애널하고 만나는 결하고는. 네. 그리고 더더군다나 최근에는 더더욱 자동차 같은 업종은 좀 주목을 해봐야 되는 업종인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계속 말씀드리면 대형주 중에서 하나 좋은 업종을 꼽아보라면 저는 개인적으로 자동차를 꼽겠습니다. 네, 음식료와 자동차를 좀 주목을 하고 계시는군요. 네, 그리고 다음 거 아직 안 찾아, 그 바닥에 쫙쫙 긴 거 찾아야 되는데 찾고 있습니다. 네. 찾아지면 오른 다음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열심히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네. 네, 그럼 저희는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안녕.